본 영상은 이달의 소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한 타임라인에 맞게 몇 가지 설정들을 추가하여 재구성한 영상입니다. 무더운 여름방학이 끝나고 다시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슬과 현진을 바라보는 비비. 그럼 비비는 하슬에게 무언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만 그냥 말을 아낍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희진. 과연 여름방학 동안 이 소녀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주일 전, 하슬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자신의 또 다른 친구인 여진과 얼마 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 가게 된 하슬의 오랜 친구, 체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모인 세 사람은 수영도 하고 춤도 추고 젠가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노느라 배가 고파진 체리는 침대 위에 있던 케이크에 체리를 한 입 먹게 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들이 보이더니 체리는 알 수 없는 세계로 워프되어 버립니다. 당혹스러운 체리. 그녀는 무엇을 발견하곤 얼른 뛰쳐나갑니다. 세 개의 달이 떠있는 이곳에서 체리는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던 곳인 지구, 미지의 세계인 에덴, 그리고 지구와 에덴 사이를 잇는 차원을 이동하는 자만이 갈 수 있다는 중간계라는 총 3개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2개의 거울을 발견하게 되는 체리. 그녀는 12개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친구인 하스를 포함한 5명의 소녀와 또 다른 세계에 살고 있던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울에 비친 12명의 소녀들, 그들 모두에겐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한 각자만의 숨겨진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리는 이 거울을 통해 자신을 포함한 12명의 소녀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면 달이 정화되는 이클립스 현상, 즉 월식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통해 12명의 소녀가 세상 모든 소녀를 구원할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체리는 먼저 자신과 같이 현재 중간계에 속해 있는 2명의 소녀, 김릭과 진솔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김릭과 진솔이 있는 이곳은 마치 반복되어 돌아가는 카세트 테이프처럼 타임루프의 저주에 걸린 곳이었습니다. 먼저 체리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앞으로 달리기만 하는 소녀, 김립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위로 오르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만 여전히 지하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다른 소녀 진솔 또한 저주에 걸린 이어폰을 빼주는 행동을 통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만난 중간계의 세 소녀, 체리, 김립, 진솔.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각성함과 동시에 차원을 이동하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 오드아이 서클이 되어 다른 세계의 소녀들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12개의 거울이 있는 장소로 다시 돌아온 오드아이 서클. 그들은 먼저 체리의 친구들이 있는 지구 소녀들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중간계와 달리 거울 속에 비친 지구에 있는 소녀들의 모습은 온통 비현실적인 상징으로만 가득했습니다. 예쁘고 귀엽고 친구들까지 많아 남부러울 거 없어 보였던 부잣집 소녀 희진. 하지만 그녀의 실제 모습은 매우 가난하고 늘 화려한 삶을 동경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난한 내면의 모습을 감추고 그 누구보다 화려하게 빛나길 원하지만 그럴수록 너무나 다른 현실 앞에 매번 주저앉고 맙니다. 장난기 많은 소녀인 여진은 늘 자신이 상상하고 바라던 완벽한 왕자님과의 만남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현실은 멋진 왕자님은커녕 자신의 이상형과 정반대되는 못생긴 개구리 왕자의 구애뿐이었습니다. 자신의 꿈과 너무나 다른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 여진. 하지만 계속되는 개구리 왕자의 사랑 고백 앞에 굳어진 여진의 마음도 조금씩 갈팡질팡하기 시작합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의 소녀인 현진에겐 꽤나 오랫동안 짝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자의 무심한 태도 때문에 오늘 하루 역시 현진에겐 또다시 가슴 아픈 짝사랑의 연속입니다. 특유의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 덕분에 늘 친구들 사이에선 리더와 같았던 소녀 하슬. 그런 그녀에겐 사실 남몰래 키워가던 꿈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꿈은 파일럿. 하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현실이란 벽 앞에서 그녀의 꿈은 날개조차 펴보지도 못한 채 마음속의 상처로만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희진, 현진, 하슬과 함께 육상부 4인방 중 독보적인 운동신경을 자랑하는 소녀 비비. 그녀는 친구들 사이에서 다소 과묵하고 시크한 소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심 비비는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지만 남다른 비밀이 있어 매번 망설이고 고민하는 소녀입니다. 그렇게 지구에 있는 5명의 소녀에 대한 숨겨진 고민을 알게 된 오드아이 서클. 그들은 자신의 지도에 각각 친구들에 대한 상징 동물을 붙여가며 이 문제를 하나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또 다른 세계인 에덴에서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웅장한 성과 멋진 옷, 그리고 신비롭고 거대한 숲으로 이루어진 에덴 정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에덴의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곳에서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에덴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시험과 통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이란 이름에 걸맞게 완벽한 소녀가 되기 위해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4명의 소녀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소녀 이브, 그런 이브가 한다면 모든 따르는 이브를 동경하는 소녀 추, 항상 모두에게 사랑받길 원하는 소녀 고원, 그리고 그런 그들과 다소 서먹해 보이는 한 명의 소녀, 바로 올리비아 해가 있었습니다. 사실 올리비아 해와 다른 3명의 소녀가 서먹해진 것은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올리비아 해는 과거 선생님 몰래 놀러 나간 3명의 소녀를 찾기 위해 우연히 성 밖에 있는 에덴 정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올리비아 해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소녀가 갑자기 실종돼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녀의 이름은 비비. 호기심 많던 소녀인 비비는 우연히 친구들을 찾기 위해 올리비아 해와 들어간 에덴 정원에서 꽃잎을 먹으면 에덴에서 벗어나 또 다른 세계인 지구로 건너가게 된다는 신비의 꽃, 금단의 장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님에게 또 혼날까봐 화가 난 올리비아 해.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빨리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금단의 장미와 지구의 삶이 궁금했던 비비는 이를 참지 못하고 꽃잎을 베어물면서 갑자기 모습을 감추고 맙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비비가 사라졌다는 충격과 이를 막지 못했다는 자책과 분노로 올리비아에는 한동안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이곳 에덴에서의 생활에 열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브와 다른 친구들은 비비의 실종이 올리비아해와 관련이 있다 생각하면서 이브와 올리비아해 사이엔 작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사라진 비비를 찾기 위해 이브는 의도적으로 올리비아해를 배제시키고 선생님의 눈을 피해 에덴 정원으로 들어간 3명의 소녀 이브, 추, 고원은 금단의 장미를 발견하였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장미를 먹어버린 이브를 시작으로 그런 이브를 따라 추, 그리고 홀로 남겨지기 두려웠던 고원까지 얼떨결에 금단의 장미를 먹게 됩니다. 금단의 장미를 먹고 비비가 눈을 뜬 이곳 세상은 어딘지 에덴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에덴에서는 경험할 수 없던 화려한 네온사인과 롤러장, 그리고 한 남자와의 즐거운 시간들, 그토록 궁금했던 에덴 밖의 세상이지만 비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워지는 친구들과 이기적이게 모두를 남겨둔 채 혼자만 넘어왔다는 생각에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한편 금단의 장미를 먹은 3명의 소녀 이브, 추, 고원, 그중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이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찾고 싶었던 비비와 재회하게 되면서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저 금단의 장미가 만들어낸 비비의 환상일 뿐이며 이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자신을 상징하는 장미과 과일들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브는 비비의 도움 덕에 자신을 상징하는 장미과 과일인 사과를 먹게 되고 무사히 지구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소녀인 추 역시 금단의 장미가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이브와 재회하게 되지만 웬일인지 이브는 추에게 전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추는 자신이 좋아하는 이브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자신을 상징하는 과일인 딸기가 아닌 이브를 상징하는 과일, 사과를 먹어버리게 됩니다. 이후 추는 이브와의 멋진 시간들을 보내게 되지만 잘못된 상징 과일을 먹은 탓에 곧장 지구로 추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브와 추를 따라서 금단의 장미를 먹은 또 하나의 소녀 고원은 비비를 찾고 싶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던 이브, 그런 이브와 함께하고 싶었던 추와는 달리 고원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브와 추가 떠나면 자신이 혼자 남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금단의 장미를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녀의 환상은 아무리 탈출하려고 애써도 벗어날 수 없는 혼자라는 고독과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한 명의 소녀, 그것은 바로 오드아이 서클 최리였습니다. 최리는 고원이 현재 겪고 있는 환상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우선 그녀를 사랑해주는 친구들,
이브와 추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리는 차원 이동이 가능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이브로부터 사과를 받게 되고 그것을 또다시 고원에게 넘겨줌으로써 이브와 추를 고원의 환상 속으로 불러들이고 고원의 상징 과일인 파인애플을 먹고 환상 속에서 탈출하도록 돕습니다. 지구에 무사히 도착한 에덴 출신 3명의 소녀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오드아이 서클. 그들을 통해 그동안 자신들이 올리비아 해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각 에덴에 있는 성에 홀로 남게 된 소녀 올리비아 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노력한 끝에 좋은 모습을 보여 선생님에게까지 인정을 받게 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자신의 친구들이 성을 떠난 것이 마치 처음부터 비비를 막지 못한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는 큰 죄책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책감을 견디기가 너무나 힘들었던 올리비아해는 결국 에덴 정원으로 들어가 금단의 장미를 먹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브는 이 모든 오해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오드아이 서클의 도움을 받아 올리비아의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브가 마주친 올리비아의 환상은 그녀 마음 뿌리 깊은 곳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배신감과 책임감,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들이었습니다. 오드아이 서클의 멤버 진솔은 과거 체리에 의해 이 저주를 푸는 열쇠가 이어폰임을 직감하게 되고 그녀에게 걸린 저주를 풀어낸과 동시에 올리비아의 상징 과일인 피자두를 먹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렇게 환상에서 벗어나게 된 올리비아 해의 앞에 오드아이 서클 3명의 소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 12번째 소녀 올리비아 해. 오드아이 서클은 그녀에게 앞으로 자신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올리비아 해와 같은 에덴 출신의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워프시켜주게 됩니다. 눈을 뜨는 올리비아 해. 높은 점프대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니 그녀를 반갑게 기다리는 건 이브를 포함한 추와 고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올리비아 해를 마지막으로 체리가 거울을 통해서 본 12명의 소녀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늘에서는 이클립스가 시작됩니다. 12명의 소녀들을 억압하던 첫 번째 달이 월식으로 인해서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의식을 통해 다시금 달이 정화되면서 각 소녀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고 각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2명의 소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모이게 된 12명의 소녀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아직도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소녀들을 마치 자신들처럼 각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소녀들이 주체적이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고 공감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이 12명의 소녀가 선택된 이유, 이달의 소녀로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서로를 돕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고 과거 하슬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상징하는 하얀 깃털을 통해 소녀들은 꿈을 이루어준다는 신비한 파란 나비를 형상화한 춤, 일명 나비의 춤을 만들어 전세계 소녀들에게 꿈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전세계 소녀들은 하나둘 누군가에 의해서 강요받고 억압된 운명이 아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 이달의 소녀로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번째 달이 정화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지 마라. 궤도에서 벗어나라. 숨겨진 세상을 드러내라. 스스로 불태워라. 이렇게 12명의 이달의 소녀는 강력한 주문을 통해 세상 모든 소녀의 구속된 운명의 상징 두 번째 달을 태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체리가 보았던 3개의 달 중 여전히 하나가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달의 소녀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레지스타입니다. 오늘은 이달의 소녀 뮤직비디오 속 세계관 루나버스에 대한 모든 것을 총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이 이야기는 2016년 10월에 나온 희진의 비비드부터 2020년 2월에 발매된 So What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 진행상 생략되어지거나 매끄러운 이야기를 위해 추가된 설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통해 이달의 소녀 세계관에 대한 Q&A를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소감과 응원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레지스타였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